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드릴 주제는 How to evaluate memory, 메모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이제 LLM 머신러닝 관점에서 왜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평가가 없으면 전부 감으로 흘러가고 구조를 바꿀 때마다 이게 잘 되겠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 때 있어서 정확도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모델 혹은 어떤 하네스를 선택을 해야 하는가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어떤 모델과 하네스를 써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그리고 뭐 모델 입장에서 비용 대비 효과, 프로 모델을 꼭 사야 하는가 아니면 오프스가 아니라 소넷을 써도 충분한가 같은 것들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품질을 정량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질은 목표 기능에 대해서 정확도, 신뢰도, 비용 같은 걸 포괄을 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가,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벤치마크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들을 따라가면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발표를 벤치마크로 잡은 거고요. 벤치마크 연구 혹은 뭐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일단 기준이 되게 표준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델 하나수의 선택의 근거들이 나와 있고요. 평가에 대한 방법론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소개를 하고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하면 제그드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드레 카파시가 써서 유명해진 말인데 LLM의 특성이 울퉁불퉁한 지능이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인간의 지능, 인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핑크색 별이 LLM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어떤 한 분야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분야도 굉장히 잘하기 쉬운데 근데 LLM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능력은 굉장히 인간보다 뛰어난데 다른 능력은 어떻게 저걸 멍청하게 못하지 싶을 정도로 못하는 그런 현상이 여러분도 매일 겪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걸 제그드 인텔리전스라고 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트랜스퍼 러닝이 제대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이 이렇게 뾰족한가? 어떤 부분이 뾰족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검증이 쉬운 영역에서 뾰족한 특성이 잘 나타납니다. 코딩, 물리학, 이런 정답이 확실하게 잘 나와 있고, 그게 가상 환경에서 쉽게 그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LLM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고 잘 쓰고 있죠. 우리의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르지만요. 좀 더 제너럴하게 리뷰 페이퍼를 한번 살펴보면 LLM 이밸류에이션에서 꼭 들어가야 될 것들은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가, 그리고 어떤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가, 어떤 지표와 프로토콜로 평가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된다고 이 논문은 소개를 하는데요. 저도 이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 혹은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능력을 평가해야 되는가. 벤치마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제너럴한 종합 벤치마크 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Artificial Analysis라는, 인덱스라는 또 유명한 그런 사이트가 있고,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폭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Capabilities Index라는 지표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값들은 특정 능력들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표들을 다 통틀어서 종합해서 평가를 내리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 페이지를 한 반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때와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수많은 모델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오른쪽 이 표를 보시면 X축이 오른쪽이 최근이고 왼쪽이 과거인데 과거에는 좀 스파스하다가 요즘에는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지표와 프로토콜로 평가하는가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평가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게 주관식 단답형이나 객관식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든 경우에는 뭐 서술 평가를 LLM에서 저지로 하거나 아니면 두 개의 LLM의 혹은 뭐 하네스의 답변을 선택하게 하는 위닝 레이스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LM 아레나 같은 경우에는 이에로 스코어 같은 걸로 모델들의 성능을 랭킹을 매기죠. 그다음에 성공률을 그다음에 패스 at K 같은 개념들도 있습니다. 패스 at K 같은 경우에는 K개의 후보 답안을 만들었을 때 그 중에 하나라도 통과하면 이제 패스입니다. 평가 주체 같은 경우에는 인간 평가자,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LLM에서 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자동 지표, 어떤 단어가 있느냐, 어떤 글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진 않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LLM 전반에 대한 벤치마크 혹은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고요.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사실 제가 네. LLM 쪽을 막 많이 해보지는 않아서 네네. 항상 가지고 있는 의문인데요. 물론 이건 제가 네. 실제로 연구에 참여해보지 않아서 갖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서술 평가 같은 걸 했을 때 LLM에서 저지 방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잘 했는지. 뭐 네. 꼭 서술 평가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얼마나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굉장히 LLM에서 저지의 중요한 포인트지, 가장 중요한 음, 포인트인데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술이라는 비정형의 어떤 글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그걸 그냥 사람한테 그냥 평가해줘라고 하면 그것도 음, 애매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걸 어떻게 평가하냐 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세웁니다. 근데 그 기준을 세울 음, 때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걸 여러 개의 바이너리 퀘스천으로 쪼개는 거예요. yes or no로 무자르듯이 자르지 않아도 yes or no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 yes or no로 엄청나게 많이 만든 다음에 그걸 하나하나 채워 넣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네. 방법은 인간이 평가하는 게 어떤 평가 기준 입장에서 좀 객관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만큼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인간의 능력 정도로는 LLM에서 저지가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음, 인간 칼리브레이터를 둡니다. 그래서 LLM에서 저지의 평가 결과하고 거기서 랜덤 픽을 해서 휴먼 저지에게 똑같은 평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음,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있느냐? 코릴레이션이 높다. 그러면 얘는 인간 전문가만큼의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칼리브레이션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보통 식으로 하는군요. 네, LM에서 저지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맨 음, 마지막에 우리가 좀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비용이 좀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인간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프로젝트 혹은 업무 등에 있어서 여기에 시간을 얼마나 쏟아야 되는가가 좀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에이전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메모리까지 가려면 결국엔 에이전트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전트 평가가 되게 어려워요. 방금 송섭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LLMS 저지를 사용해야 하는 그런 비정형을 평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에이전트 평가는 그거에 더해서 어려움이 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이전트라 함은 백번 모델과 하네스 혹은 스캐폴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백본 모델 GPT나 클로드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클로드를 콜하는 코드 혹은 뭐 메모리 모듈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하고 어블레이션 테스트 뭐가 더 좋지? 우리가 뭘 선택해야지라는 고민을 할 때의 조합이 무한계가 돼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메모리 모듈이라는 걸 다룰 거니까 이것까지 더해져 버리면
거의 수십만 개의 조합도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에이전트에 대한 메모리 모듈을 평가를 한다 할 때 체리 피킹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연구가. 예를 들어 어떤 걸 쓰면 그러니까 우리의 메모리 새로운 구조의 메모리를 쓰면은 엄청 좋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가려버리고 잘 나온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그냥 한 것처럼 속이기만 하는 그런 연구도 저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깡 LLM만 비교하는 벤치마크에 비해서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전트를 왜 사용을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프롬프트 튜닝,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굉장히 핫했던 뭐 2, 3년 전에는 그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만들어두고 LLM이 그 상황을 기반으로 뭔가 아웃풋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걸 평가하면 땡이었는데 근데 에이전트가 대두가 된 이후로 에이전트가 가장 잘하는 능력은 환경에 대한 대응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뭐 코딩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도를 해보고 실패하면 아, 이렇게 실패했구나 라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 해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실제 환경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것에 용이한 형태가 에이전트인데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모사하거나 실제 환경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 예약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실제 항공권이 있으면 그거를 계속 사고 팔고 하고 뭐 주어진 시간에 비해를 감안해서 그거 어떤 거를 사야 한다라는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항공권 정보는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객관적으로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수학 실력 평가, LLM의 수학 실력 평가나 뭐 긴 글 평가 이런 것들은 환경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쉽게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반면에 평가를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하는 환경을 제대로 모사하지 않으면 혹은 객관화 시키지 않으면 매번 돌릴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이 에이전트가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말하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뭐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활용성이 굉장히 좋지만 그와 더불어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메모리 벤치마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 메모리, 그리고 지난 발표 때 송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메모리는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출력이 있고, 그럼 그걸 어떻게 저장하는가, 어떻게 업데이트하는가,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각각 어떻게 그 메모리가 동작을 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실생활에서 에이전트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 배고프다, 뭐 먹지? 그 다음에 오늘 내 차 고장났어, 고쳐야 해.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입력을 기존에 있던 입력과 더불어 뭐 쓸데없는 건 없애버리고 오늘 7월 7일에 차가 고장났다, 고쳐야 한다라는 걸 잘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 쓸데없는 것들을 디노이징 해버리고 중요한 것만 잘 넣어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이번 주에 뭘 해야 되지? 하면 다른 메모리들은 제끼고 그 해당 지리에 적합한 그 메모리만 딱 갖고 와야 됩니다. 이건 출력이죠. 그거는 리트리버. 그리고 차가 수리가 완료됐으면 고쳐야 함이 아니고 고침으로 바꿔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그 메모리 안에서 잘 업데이트 되는 걸 포착을 잘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메모리 에이전트를 에이전트에서의 메모리 평가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각각의 메모리의 기능들이죠. 내가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할 때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면 한 다섯 가지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메모리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과 비교를 해버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메모리 모듈이라고 한다면 최적화를 위한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잖아요. 그게 그래프 형태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청킹을 한 다음에 그 인덱스화 한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잘 리트리버를 해서
그 컨텍스트에 주입을 한 다음에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게 이제 메모리 모듈의 목적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풀 컨텍스트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것과 메모리 모듈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뭐가 더 좋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그래프 구조라든지 좀 복잡한 메모리 구조를 만드는 것과 단순히 아레이즈 하는 것 중에 뭐가 더 나은가, 이것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측면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다른 메모리 프로덕트가 얼마나 다른가, 또 아까 수많은 조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똑같은 메모리 모듈에서 LLM 백본만 바꿔 끼면 어떻게 될까? 또 평가해 볼 수 있죠. 그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듯이 이게 단순히 어떤 모델이 더 좋다, 나쁘가를 떠나서 궁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될 포인트긴 합니다. 마지막 것도요. 네.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현실적인 네.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제시해 주신 이런 5가지 포인트들이 네.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걸 제외하고는 물론 다른 메모리 프로덕트랑 비교하는 것도 다른 점이긴 한데 네. 좀 리트리버에 치중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위에서 2가지 정도는. 근데 네. 메모리에서 되게 중요한 측면은 미래의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현재의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업데이트할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뭐 이게 답이 있어서 여쭤본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만 분리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또는 그런 걸 하기가 음, 어려우니까 차라리 네. 엔드투엔드로 엄청나게 긴 시나리오를 다루면서 최종적으로 결국에 이 메모리 모듈로 인해서 최종적인 성능이 올라갔는지를 엔드투엔드로 평가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제가 이 다음 장부터 소개할 논문이 바로 그 포인트를 간접적으로나마 다루려는 논문인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맥락을 굉장히 잘 잡으신 게, 제가 메모리 관련해서 꽤 많은 논문들을 좀 설치를 해봤는데, 그 말씀하신 것들이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제 시뮬레이션을 간단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메모리가 리트러블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꽤 많아서, 음, 그런 것들이 음, 대다수여서 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를 진짜 진지하게 사용하는 거는 정말 먼 미래까지 그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갖고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작년까지 나온 많은 논문들은 그게 아니라 어떤 픽스드 컨텍스트 안에서 얼마나 압축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잘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 음, 일종의 그 롱 컨텍스트 벤치마크 혹은 이밸류에이션과 음.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연구들 혹은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검색 기술에 더 가깝네요, 그거는. 어떻게 아,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포인트를 좀 넘어가서 소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딱 하나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From Recall to Forgetting, Benchmarking Long-Term Memory for Personalized Agent라는 논문이고요. 여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응답, 생애 주기 이런 것들을 메모리 모듈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그다음 평가를 했냐면, 먼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대화 기록을 만들어요. 그게 그러니까 가상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는 건데요. 실제 데이터셋은 아니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음, 가상으로 어떤 사람을 LLM 에이전트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호, 뭐 활동, 목표, 뭐 직업 페르소나 같은 걸 만들어서 가상의 인간을 만들고요. 이 가상의 인간과 가상의 LLM 에이전트가 서로 대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화 기록을 쭉 쌓는 거죠. 그거를 데이터셋으로 구성을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모사하는 에이전트는 우리 인간처럼 시간에 따라서 이 특성들이 변화합니다. 내가 1년 전에는 뭐 A라는 태스크를 했고, 회사에서 지금은 뭐 B라는 태스크를 하잖아요. 혹은 뭐 작년에는 피자를 좋아했다가 올해는 햄버거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특성들을 시간에 따라 변경되도록 세팅을 합니다. 그 변경을 하면서 그 페르소나를 가진 LLM 에이전트와 그 LLM 에이전트와 소통할 수 있는 LLM 어시스턴트가 두 개가 계속 대화를 나누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시리 같은 거하고 가상 인간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트레이스를 쭉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특성을 계속 반영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위클리, 먼슬리, 뭐 쿼털리 이렇게 변화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가 굉장히 긴 거죠. 그 사이에서 일이 어떻게 바뀌고, 뭐 내 지갑이 어떻게 바뀌고, 내 특성이 어떻게 바뀌고 같은 것들이 서서히 반영되도록 만듭니다. 그다음 이게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트레이스에 대해서 LLM 검증기와 휴먼 레이블러가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시뮬레이터 에이전트의 그 특성이 처음에 세팅했던 것과 대화 내역이 불일치한다면 그 트레이스 전체를 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모듈을 이걸 기반으로 평가를 할 건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트레이스 전체를 이 메모리 모듈에 다 집어넣습니다. 뭐 mem제로 등등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그 메모리 모듈에서 이제 메모리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 평가를 하는 시뮬레이터 에이전트가 이 메모리 모듈이 장착된 에이전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지갑 버짓이 어떻게 되지?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물어보면은 현재 시간 기준으로 유효한 메모리를 잘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이미 만료된 과거 특성의 메모리도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 메모리를 기반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하는지 LLM에서 저지로 평가를 합니다. 혹시 이해되시나요? 다음 장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위에가 시뮬레이션이고요. 밑에가 실제 평가예요. 그래서 remembering, reasoning, recommending 이러한 질문 특성에 따라서 어, 어떻게 그 트레이스를 쌓고 그다음에 실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논문 내 장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리멤버링 질문을 위한 어떤 트레이스를 구성한다고 할 때 사람 에이전트가 내가 그 차가 어떤 상황이 됐어. 그리고 뭐 내가 커피숍에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아파. 뭐 이런 대화를 가상의 대화를 쭉 쌓아요. 그래서 그걸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에이전트가 사람을 모사하는 에이전트가 내가 뭐 할 게 남았지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그 기존 대화 이력을 기반으로 이 실제 메모리 모듈이 붙은 에이전트가 답변합니다. 여기에 이미 만료된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료된 정보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들어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실제 사용돼야 할 정보가 꼭 들어가 있는지를 그 점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제, 파마라는 지표를 이분들이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Forgetting All Memory Accuracy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MPA라는 답변에 유효한 정보를 포함한 비율, 그리고 FFAA라고 답변에 폐기된 정보를 배제한 비율, 그리고 람다는 normalize, 이렇게 이 세 가지 팩터로 이 파마라는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이 트레이스가 쌓아져 있어, 가상의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유효한 할 일이 강의자를 준비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만료되지 않고 살아있는 태스크예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리고 삭제된 할 일은 학회 참석, 도서관 방문. 이거는 이미 했어요. 없어진. 더 이상 내가 하면 안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두 에이전트의 시뮬레이션 안에 녹아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듈이 달린 에이전트한테 주입을 합니다. 쭉 다 주입을 해서 그 다음에 다 주입이 된 이후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남았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메모리가 달린 에이전트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죠. 현재 할 일은 강의 자료 준비입니다. 그러면 정답이죠. 왜냐면 유효한 할 일하고 삭제된 할 일이 둘 다 잘 빠지고 잘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MPA는 하나 중에 하나를 잘 말했어요. 그러니까 1이고 FAA는 두 개 다 빼야 되는데 두 개 다 잘 뺐어요.
학회 참석도 말 안 했고 도서관 방문도 말 안 했어요.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이 1 빼기 1 해서 결국에는 1 점수가 나옵니다. 높은 점수가 나온 거죠.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강의 자료 준비, 학회 참석, 도서관 방문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강의 자료 준비라는 말은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를 말해야 될 걸 다 말했고요. 근데 FAA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말하면 안 되는데 두 개 중에서 둘 다 말했어요. 그래서 배제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2 빼기 나누기 에서 0이 됩니다. 그리고 노멀라이즈를 위해서 이제 3분의 2를 곱해서 전체 3개 중에 2개가 리트리버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기억한 거니까 그걸 노멀라이즈 해서 3분의 2가 돼서 계산하면 0.33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이게 그 송섭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좀 더 롱텀 기반으로 그 메모리를 이벨리에이션 했다는 거와 잘 부합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말로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네, 음, 어, 변수가 너무 많은 느낌이에요, 테스트에. 물론 LLM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라 그런 것들을 모두 통제하는 게 진짜 쉽진 않겠지만, 변수가 너무 여러 가지인 느낌이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쌓는 과정 자체도 LLM끼리 대화를 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게 이 대화를 멤제로 네. 같은 메모리 모듈에 한 번에 넣는 건가요? 순차적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아, 들어서, 순차적으로 넣긴 하군요. 네, 이게 1단위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음, 그걸 월 단위까지 만들어요. 엄청 길겠죠. 음, 근데 그걸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거. 그렇군요. 그 메모리가 쌓고 변경되고 쌓고가 반복되겠죠.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보고 드는 생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 투 엔드 평가를 하는 게 네, 현실에서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엔드 투엔드의 뭐 진짜 진정한 의미의 저를 위한 메모리 모듈의 엔드 투엔드 평가는 저도 모듈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야 될 테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LLM을 이용해서 잘 대체할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아까 변수가 되게 통제돼야 될 변수가 되게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에이전트에 대한 이빌리에이션의 한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음, 이게 시뮬레이션 기반이든 현실 기반이든 변수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에이전트라 하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음, 상호작용을 한다는 게 음, 예를 들어 그냥 고정된 텍스트북과 상호작용을 한다. 그러면 음, 변수가 그렇게 많진 않을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해야 되는 거는 실생활에 가까운 무언가를 모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혹은 그걸 그대로 사용하거나. 네. 그래서 변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 재현 가능하냐? 이대로 그대로 하면 음, 재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음, 실제 우리의 유스 케이스에 그대로 부합을 하느냐? 음,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제가 여기 기재하진 않았는데 뭐 특정한 몇 개의 이벤트들 위주로 만들어요. 음, 근데 좀 더 일상에 가까운 그런 주제들이거든요. 음, 여기서도 지금 뭐 차라든지 뭐 뭘 산다든지 버짓이라든지 이런 일상에 가까운 그런 주제들을 기반으로 트레이스를 썼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연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음, 완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혀 다른 음. 그 결과를 내뱉을 수도 있죠. 한 두 가지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 부분에 에이전트가 에이전트라기보다는 LLM이 포함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에이전트를 돌려가면서 측정을 해서,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한다는 게 한 시나리오 안에서 에이전트를 계속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그냥 여러 에이전트의 조합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디바이어싱을 해야 조금 더 공평한 메모리 모듈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나, 물론 지금 여기 등장하는 것만 해도 LLM이 두 개인데 비용이 제곱으로 증가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물론. 그렇죠. 네, 그게 그리고 문제예요. 네, 맞아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말로 설명하기가
말로 잘 못하겠는데 뭔가 잘 모사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떠올랐는데 뭔가 이 대화 컨텍스트를 쭉 쌓은 다음에 물론 순차적으로 메모리 모듈에 집어넣는다고 하긴 하셨지만 쭉 쌓은 다음에 그 정보 뭉치 안에서 얼마나 정확한 정보를 잘 꺼내냐를 평가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메모리 모듈은 그 모듈 자체의 폴리시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에 인터랙션 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 리멤버링 시나리오를 보면 분명히 이 시나리오를 그냥 돌린 거랑 이 시나리오를 돌리는 에이전트가 메모리 모듈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대화를 하는 중에 기억을 적당한 건 꺼내 쓰고 다시 집어넣고 했을 때랑 대화의 패스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아, 그 부분을 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네, 그런 실시간 인터랙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강화학습할 때 폴리시를 네네. 환경과 계속 인터랙션 시키면서 롱텀 리워드를 측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빠져 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고 말한 김에 생각났던 거 다 말하면 아까 저 스코어 재는 거 있잖아요. 네, 이 다음 장표에 이게 아무리 봐도 저는 저 MPA, FAA라는 게 우리가 흔히 쓰는 프리시전 리콜이랑 되게 닮아 있는 스코어처럼 보이거든요. 네네. 비슷하죠. 그리고 프리시전 리콜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둘을 되게 공평하게 잘 이렇게 반영해서 어떤 숫자 하나로 표현해야 될 때는 F1 스코어라는 걸 재잖아요. 그 둘의 네, 조합 평균을. 그런데 네. 굳이 식을 이렇게 쓴 거는 뭐 제 의심입니다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우리 메모리 모듈이 좋다라는 게 있었으면 좀 그걸 부각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었나라는 아, 조그마한 의심. 오, 솔직히 그것도, 예, 저한테는 네. 이 식이 그렇게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이해하느라 살짝 한 15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논문 제목에 네, forgetting을 쓴 거 보면 네, 어쨌든 저 forgetting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람다라는 슈퍼 하이퍼 네. 파라미터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조합 평균하면 될 것 음. 같은데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평균이 아니고 산술 평균 느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네. 안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뭐 제가 그거는, 입을 연 김에 네. 말하고 싶은 걸 다 네. 말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저도 이 연구의 좀 맹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여기서 이 논문의 피겨인데 좀 피겨가 잘못돼 있어요. 뭐가 잘못돼 있냐면 지금 이 로봇 얼굴이 다 에이전트잖아요. 근데 이 위에 로봇 얼굴하고 아래 로봇 얼굴은 다른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 트레이스를 쌓기 위한 시뮬레이터로서의 에이전트고 그 다음에 밑에는 실제 평가를 해야 하는 그 메모리 모듈이 달린 에이전트거든요. 음, 그래서 말씀하신 만약에 이 메모리 모듈이 달린 애가 대화를 계속 했다면 트레이스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메모리 모듈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떤 메모리 모듈을 썼는지에 따라 리트리버 정책 같은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트레이스가 달라졌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은 데이터를 쓴 거죠. 음,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긴 했겠죠. 왜냐면 이렇게 해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긴 하죠. 데이터 표준화 입장에서. 네. 근데 말씀하신 것들이 맹점이어서 이것도 에이전트 평가의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음, 네. 근데 여기서의 트레이스는 그렇게 좀 고맥락이나 깊은 대화보다는 뭐 해? 뭐 이런 간단한 굉장히 낮은 레이어의 대화인 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기 위해 그런 식으로 간단한 대화들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소개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뭔가 네. 어떤 팩추얼한 정보를 잘 리트리버를 하는지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이건 제 생각이지만 뭔가 메모리 모듈이 엄청나게 잘 작동하면 그 메모리 모듈이 탑재된 어떤 에이전트가 뭐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을 시뮬레이션하는 지금 저 주황색 아이콘일 수도 있고요. 저런 네. 것이랑 대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저 주황색으로 표현된 LLM 안에 너는 뭐 코드를 짤 때, 뭐 또는 연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자야 라는 페르소나를 부여해 놓고 저 로봇이 한참 동안 메모리 모드를 지닌 채로 저 유저랑 대화를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래서 이런 연구를 유저가 할 때는 뭐 어떤 스타일로 할까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잘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팩추얼한 정보도 중요한데. 그래서 뭐 이 연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발전된 연구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발전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죠. 네, 여튼 넘어가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분류가 총 이밸리에이션 결과 세 층인데요. 첫 번째로는 리즈닝을 쓰지 않고 메모리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풀 콘텍스트를 다 때려 박은 결과고요. 음, 두 번째 층은 이제 메모리는 없지만 리즈닝은 허용한 그런 결과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 메모리 에이전트를 사용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 메모리 에이전트를 사용한 결과는 그 제너레이션을 할 때는 GPT-4.5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메모리를 쓸 때가 리멤버링, 뭐 리커멘데이션 같은 걸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는데 근데 이제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비슷하게 별로 좋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클리, 음, 먼슬리, 쿼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타임 레인지, 그러니까 거의 페르소나의 변화가 없을 때는 성능이 높은데 쿼털리처럼 장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뭐 도찐 개찐으로 성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 이렇게 음, 메모리 모듈이 있더라도 성과가 잘 안 좋더라라고 이 논문은 소개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음. 이 연구에 대한 소개 끝인데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제 마지막 장인데 우리는 메모리 벤치마크, 메모리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하는가? 일단은 지난주에 송삼님도 자기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 프로젝트 느낌이긴 하지만 시간을 좀 많이 쓰시는 입장에서 이런 이밸류에이션을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송사님이 만든 어떤 일종의 메모리 모듈에서 개선점이 있다고 뭔가 판단이 되는데 그 음. 판단 기준이 뭔가요? 어떻게 왜 개선을 하시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진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이런저런 메모리 모듈을 써보고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쓰다가 적당히 잘 작동하거든요, 다들. 보통 대부분의 정보는 팩추얼한 정보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이거는 기억했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지나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기억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을 맞닥뜨릴 때마다 또는 잘 꺼내오지 못할 때 그럴 때마다 지금의 방식은 룰을 마크다운 파일에 한 줄씩 추가하는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메모리 모듈을 써도 결국에 지금의 형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툴 레이어로 탑재되어 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 디시전 메이킹은 이 에이전트가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디시전 메이킹 하는 부분에다가 한 줄씩 계속 제가 불편했던 포인트를 다음에 겪지 않도록 뭔가 상황을 추가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추가하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꼭 잘 작동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추가를 할 때 이걸 내가 어디까지 일반화해서 말해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이 있어서 분명히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음. 거기서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혹은 어떻게 우리가 제한된 리소스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예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아까 음, 송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고 해도 그걸 그대로 다시 재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롱텀으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고요. 근데 만약에 그 특히 그 리즈닝 때문에 많이 쓰게 된 것 같기도 한데 에이전트 때문이기도 하고 그 트레이스를 쭉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들이 있어요. 음,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네, 센트리 같은 거 여기서 뭐 그 백엔드나 이런 서비스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그 로깅을 어딘가에 저장을 하잖아요. 혹은 뭐 에러가 났을 때 그 저장, 그 트레이스를 저장을 해놓는데 그것에 LLM 버전 혹은 에이전트 버전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음, 그 트레이스 대화 기록들을 쫙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음, 만약 그런 게 있다고 거기에 기록을 해놓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만든 에이전트를 쓰고 있을 때 뭔가 뻑이 났다고 느낌적으로 판단을 해요. 아까 송섭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 부분에서 이걸 갖고 왔어야 되는데 못했지? 혹은 이 부분에서 이거는 왜 갖고 왔지? 이런 것들을 메모리 모듈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러면 그 부분을 그 트레이스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걸 변경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쉽게 그걸 다시 재현해 볼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나마. 혹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는 기록이 됐으면 안 음, 되는데 왜 기록이 돼 있지? 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 과거에 기록이 돼 있겠죠? 내가 인지하지 못한 타이밍에. 그럼 그 음, 과거로 로그를 되짚어 올라가서 그게 저장된 일시를 찾아내는 거죠. 음, 로깅이 잘 돼 있으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럼 그 부분까지 가서, 어, 지금 내가 이렇게 프롬프트가 메모리를 기억에 집어넣는 그 행위를 뭔가 프로토콜이나 알고리즘을 변경했을 때 이게 그대로 똑같이 쓸데없는 게 저장이 되는가, 혹은 이번엔 잘 개선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스냅샷 상에서는 할 수 네, 있겠네요. 그 네네. 순간에. 그래서 이거를 이 벤치마크 연구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량적인 지표로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트레이스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렇게 아마 실제로 좀 더 진지하게 에이전트를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트러블 슈팅을 하려면. 네. 물론 저도 LLM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LLM을 에이전틱하게 개발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런 걸 직접 이렇게 뎁스 있게 해본 적은 없네요. 혹시 다른 분들의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해오,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저, 네, 지섭님한테 질문 아니고 사실 송섭님한테 아까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아까 되게 제 기준에서 흥미로운 걸 말씀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저 환경을 얘기하셨잖아요. 저 이밸류에이션 과정에서 네.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그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혹시 어떤 의미셨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메모리 모듈이 환경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네네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요 가장 왼쪽에 리멤버링 한 트레이스를 보면, 네. 그러니까 저 파란색 깡통 에이전트가 그냥 주황색 사람 에이전트랑 대화를 하면서 트레이스를 생성했을 때랑 네. 이미 메모리 모듈을 탑재한 상태로 매번 매 대화 턴이 진행될 때마다 이거를 기억할지 말지 그리고 답변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꺼내올지 판단하면서 했을 때랑은 분명히 쌓인 트레이스가 다를 거거든요. 약간 메모리 그러니까 모듈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와 음, LLM이 행동하는 방식이 다를 거란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아, 모듈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미 메모리 모듈이 그 평가하려는 메모리 모듈이 붙어 있는 상태로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음, 이 논문에서는 수집한 데이터의 분포는 메모리 모듈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그 데이터를 모두 모듈에 밀어 넣은 다음에 평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시뮬레이션이 서로 모르는 채로 몇 달째 계속 기억을 잃은 사람 두 명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너 음, 뭐 했어?
아, 그때 너 뭐 했잖아 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뒤에 대화 양상이 완전 달라지니까. 네, 네. 아무튼, 뭐, 정리하면 그게 객관화해서 여러 메모리 에이전트를 최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로 비교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다. 음, 입니다. 네.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좀 약간 형수님 의견이랑 되게 비슷한 생각 같은데, 반대로 조금 더 뒤에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기억을 꺼내는 일이랑 좋은 에이전트랑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딱 마지막 질문 자체가 사실상 기억하고 있어를 좀 돌려서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메모리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뭐 요즘에 메모리 종류를 굉장히 많이 분류하고 있지만 결국에 어떤 롱텀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숏텀 메모리로 언제 들고 왔고 음, 들고 왔을 때 대화를 뭐 몇 차례 했을 수 있고 혹은 그걸 가지고 툴콜링 같은 사실상의 이터레이션을 몇 번 더 돌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랑 대화 안 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다른 에이전트들이나 툴콜링을 통해서 이미 대화를 몇 차례 주고받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음, 나서 태스크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지금처럼 너 나 기억해라고 물어보는 일은 사실 에이전트 시스템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딱 그 시점에만 딱 평가하는 일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반대로 음, 사실 또 그렇게 저도 헷갈리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메모리만 똑 떼내서 평가를 안 할 거냐. 음,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또 약간은 얘네들이 또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 결국에 그냥 기억하고 있냐, 없냐만 똑 음, 떼내어서 본다라고 하면 저렇게 만들어도 에이전트 트래젝토리를 모두 이제 보는 엄밀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이제 그 메모리만 똑 떼놓고 볼 수 있는 방법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이제 누가 말을 했던 그 에이전트가 나랑 같은 에이전트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온라인 아래 같은 세팅이 아니라 오프라인 아래 같은 세팅인데 음, 거기서 이제 그냥 어쨌든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너 나 기억해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게 숫자가 많다면 데이터 양이 많다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음, 에이전트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메모리 경험 많지 않지만 그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 결국에는 에이전틱한 제품을 만들 때 이 데이터 어떻게 만들지 우리는? 약간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일반적인 이런 그 뭐 카드 티켓을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제품에 맞는 시뮬레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프랙티컬하게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음, 이 시뮬레이션 트레이스를 이렇게 평가할 거냐 저렇게 평가할 거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많잖아요. 비행기 티켓 만들고 이런 것들 이제 정말로 쓸 게 아니라면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음, 아니라면 내 제품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어내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직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런 것들 좀 힌트를 많이 얻고 싶고요. 또 그 이 트레이스 얘기, RL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에는 또 뭐 에이전트 짐 이후로 그게 막 엄청 그 뭔가 체크포인트가 된 논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애초에 RL 학습하는 시뮬레이션 환경 같은 걸 애초에 제공해 버려서 에이전트 자체를 RL로
학습한다는 컨셉들이 뭐 에이전트 G문 아마 예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적어도 음. 논문 출판되는 것만 보면. 그래서 이건 오프라인 RL 세팅인데 약간 온라인 RL 세팅처럼 아예 짐을 만들어서 에이전트를 최적화시키려는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메모리는 아니고 음. 그냥 RL 그 에이전트 전체를 만드는 것 음. 같고요. 근데 그, 저는 그런 말씀하십시오.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그냥 뭐 그런 접근이 더 맞는 것 같다는 말씀 드리려 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란 게 여러 측면이 있지만 결국에 메모리는 수단인 거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시뮬레이션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그 안에 메모리 모듈을 넣었다 뺐다 했을 때 목적이 더 잘 달성되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아까 태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모리를 직접 평가를 하는 거? 네. 사실 이것도, 이 논문도 직접 메모리 평가는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갖고 왔느냐를 좀 더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리트리버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메모리 하네스들 보면 제가 뭐 직접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다 리트리버 하는 형태와 구조와 개수와 이런 게 다 다를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고정할 수는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결국에는 GPT-4 붙여서 답변을 하게 만들고 이 답변을 LLM에서 저지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파마라는 걸로 계산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직접 평가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검증한 거죠. 음. 네. 그런 단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리즈닝이 아닌 그 패스?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그 어떤 어, 온라인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뭐 쉬운 게 코딩 쪽일 거고, 거기는 뭐 딱히 하네스를 구성할 필요도 없이 그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리즈닝 패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델 혹은 중국 이제 모델 메이커들이 그 미국 모델들을 많이 훔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회사 거를 훔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구성하는 거 말고도 이미 남들이 갖고 있는 트레이스를 뺏어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빼서 오는 게 이제는 좀 쉽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옛날에 한 1.5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팅킹 모델 처음은 아니죠. 어쨌든 팅킹 모델이 이제 막 많이 쓰일 때 분명히 얘네들 어떤 싱킹을 했는지 다 공개를 해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예 안 나와요. API에서. 맞아요. 그리고 팅킹의 결과만 보여주.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긴 하네요. 하네스 얘기도 사실 포함시키려고 했었는데, 코덱스나 오픈코드 혹은 클로드 코드 같은 하네스들의 루프는 나올 수는 있긴 하겠네요. 루프 하나씩 하나씩 돌면서 결과들을 뱉어주는 거는 나오기는 하는 것 같고. 혹시 그리고 아까 기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트레이스 보는 것들이 뭐 랭퓨즈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아,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써보셨으면은 써보십시오, 여러분들. 랭퓨즈 써서 그 트레이스들을 보고 LLM에서 졌지 같은 걸로 이 트레이스를 보고 이제 그 잘 추론을 했는가, 더 빨리 할 수 없었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이제 그 쉽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음. 문제는 LLM 돌려서 서빙했는데 이 서빙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LLM 덕지로 LLM 돌려서 해야 되는. 그러면 그 LLM 덕지를 잘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LLM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그걸 잘 평가하는 LLM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 가야 하나.
혹시 그 수렴하는 수열인가요? 등기 수열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데 조건에 따라서. 모르겠는데. 근데 입력은 점점 줄어들 것 같은데요. 네. 네. 발표는 짧았는데 역시 되게 즐거운 대화 많이 한 것 같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준비해 네, 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